다시 자 78페이지. 자 조선의 신분제와 사회구조입니다. 자 우리 학습지 빈칸부터 보면은 우리 신분구조가 총 4개 되어 있죠. 양반, 중인, 상민, 천민. 여기에서 상민 부분을 채워야겠네. 이거 농민이네요. 맞지? 농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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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민이 첫 번째 칸이겠네요. 그죠? 괜찮아? 써줄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들어갈 건 뭐겠어요? 양반의 향촌에서 영향력 행사. 지역 명단 나오는 거. 요거겠네요. 향안. 향안을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 그렇지 유향소. 유향소가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는데요? 향청이라고 이야기하죠. 유향소, 향청.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뭘까요? 네 번째는 노비와 관련된 건데 뭐를 시행한다는 거지? 오, 노비종모법. 이거는 원래 노비는 일천직천이었잖아. 고려시대 때도. 근데 노비종모법은 노비는 누구의 신분을 따르게? 엄마 아빠들 중에 엄마의 신분을 따르게. 그래서 엄마가 노비면 자녀도 노비, 엄마가 양인이면 자녀도 양. 그겁니다. 알겠죠? 헷갈리겠다 이거 아까 앞에 거랑. 뭐지? 일천직천 아니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들어갈 거. 오른쪽에는 조선의 신분제도는 법제적으로 양인과 천인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양인층이 안에서 지배층과 비지배층을 구분하면서 양반, 중인, 상인, 천민에 뭐가 정착되었다? 사신분제 같은데? 그 얘기 아닌가? 빈칸 들어갈 데가 없나? 학습지 이거 쌤이 만든 게 아니라 다운로드 받아. 다운로드 된 거야. 자, 쓰자 그냥 사신분제라고. 자, 사신분제가 맞아요, 그냥. 쌤, 저 2학기 때 교과서로 안 하면 안 돼요? 그거 그냥 어려워. 쌤 학습지. 자, 쌤이 근데 힘들잖아요. 자, 2번 보자. 일단 쓰고 일단. 2번 보면은 누구는 양반 자제와 달리 많은 차별이 받았냐면 여기는 서얼. 들어봤어요? 네. 서자와 얼자 이야기하는 거. 여기 있죠. 이거 홍길동 이야기하는 거잖아. 서얼. 서얼 하면 되면 서얼. 그때 막 위안될 때 사람들이 상상할 때 자. 정도 때 어떻게 알았어? 자, 봅시다. 조선의 신분제와 사회구조입니다. 조선도 우리 고려와 똑같이 기본적으로 무슨 제입니까? 요거 무슨 제? 양천제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선 또한 고려와 똑같이 양천제다. 양천제. 그런데 점차 같은 양인이라 하더라도 양반과 다른 계층 간의 차별이 심해졌다. 그래서 나중 되면은 사신분제로 고착되죠. 양반, 중인, 상민, 천민. 오케이? 자, 먼저 우리 여기 있는 양반부터 보겠습니다. 양반은 과거나 음서를 통해서 관직에 진출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양반을 이야기하는 건 여기 있는 문반과 무반이에요. 우리 문반이 되려면 무슨 시험을 쳐야 되죠? 문과. 무반이 되려면 무슨 시험을 쳐야 돼요? 무과. 그러면은 또 하나 더 있잖아. 과거 시험. 문과, 무과. 잡과 치면 기술관이 되는 거죠. 그럼 잡과 치면은 뭐가 되는 거?
중인이 되는 거죠, 중인이. 음. 자, 양반은 과거와 음서를 통해서 관직에 진출했고 형벌 집행에서 뭐를 얻었대요? 특혜도 얻어요, 특혜도. 좋지.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는 많은 토지와 노비를 소유하고 관직 복무의 대가로 녹봉과 뭐를 받았다? 맞아요. 과전 기억나죠? 과전법. 과전법이 나중에 뭘로 바뀌었어요? 직전법. 맞죠? 직전법 하에서 국가에서 받고 국가에서 주겠다고 했던 게 관, 수, 관, 급, 제. 기억 안 나시는 분들 보세요. 자, 이러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양반은 향촌 운영에 참여했고 유학자로서 교양을 닦거나 문화생활을 즐겼다. 특히 무슨 운영에 참여했다? 향촌 운영에 참여합니다. 향촌이라는 게 지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기 마을 운영. 자, 중인들은 여기 있는 중인들 보면은 뭐 기술관, 향리, 서리, 서얼 이렇게 돼 있죠. 자, 중인은 중앙과 지방관청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서리와 향리, 역관, 의원 등을 말합니다. 그래서 행정 실무를 담당. 이들은 대체로 같은 신분끼리 혼인했고 서리와 향리의 경우에는 맡은 직책을 세습합니다. 그래서 서리와 향리와 같은 경우에는 맡은 직책을 어떻게 한다고요? 세습합니다. 그리고 양반의 자식이라도 첩에게 태어난 애들을 뭐라고 불러요? 서얼. 우리 홍길동이죠. 이 서얼은 뭐에 응시할 수 없어? 문과에 응시할 수도 없고요. 문과에 응시할 수 없고 누구랑 같은 취급을 받아요? 중인과 같은 대우를 받았다. 다음에 상민입니다. 상민은 평민 또는 양민이라고 불리고요. 주로 농민, 수공업자, 상인이 이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사실 대부분은 농민이죠. 농민은 우리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세 가지의 세금이 있습니다. 조세와 공납과 역. 그리고 얘들은 법적으로는 뭐에 응시할 수 있어요?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지만 실제로 되는 경우는 없어요. 왜? 얘들 뭐 하느라 바빠? 좀 잘 사는 애들 보면. 아니, 얘들 농사 짓느라 바빠요. 여러분들도 보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부모님이 다 돈 대주니까 다니잖아. 만약에 진짜 여러분들이 소녀 가장이야. 그러면 돈 벌어야지, 맞지? 그죠? 자, 수공업자는 대체로 관영 수공업에 종사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요? 기억나요, 요거? 관영 수공업? 안 나죠? 우리 옛날에 이거 쌤이 예전에 이 이야기 했던 것 같은데 장인은 어디에 등록되어 있어요? 관청에 등록되어 있잖아. 장인은 자기가 나온다 했잖아. 그렇지. 따로 나와서 판다고 했잖아. 따로 나와서 팔면은 뭐라고 했어요? 나중에 따로 나가서 팔면은 관영수공업이 아니라 민영수공업. 그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상인들. 상인 기억납니까? 쌍인들은 정부의 허가를 받아서 했죠. 대표 누구였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요것도 있었죠. 유기전도. 중요한 6개의 상인들. 한편 양인 중에서 백정이라든지 광대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은 천민은 아니지만 관습적으로 천대와 차별을 받습니다. 약간 향부곡 소민과 같이. 우리 이러한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러한 사람들을 신량역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몸은 일반 양인인데 역할은 뭐다? 천하다.
백정은 원래 고려시대 때는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이었는데 조선시대 되면 이 백정은 소 잡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알겠지? 아까 백정이 농민이 고려시대 때 농민이었죠. 그다음에 광대는 지금으로 치면 BTS 이런 사람들이죠. 맞죠? 아니면 웃기니까 광대. 행복하게 해서 그런 뜻이. 그렇죠. 광대. 노래 부르거나 춤추거나 뭐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신량역천이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신량역천 있죠? 칠반천역이라고도 합니다. 힘든 일에 종사한 누구? 수군. 수군들 왜 힘들까요? 왜 힘들어? 일이 많아서. 노 저어야 돼요, 노. 이거 계속 저어야 됩니다. 손가락 다 부러 터진데. 그 다음에 조례라고 해서 관청에서 잘벽을 담당하는 사람, 그 다음에 나장, 그 다음에 일수, 그 다음에 봉수꾼 들어봤어요? 봉수?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봉수 피우는 애들. 지금으로 치면 맨날 그 한라산 꼭대기에 출퇴근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역졸. 역에서 근무한다. 그러니까 이제 말 빌려주는 사람. 그 다음에 조졸. 요거는 이제 조운 들어봤지? 세금선 운반하는 사람. 이거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무도 안 하려 그러니까 신량역천이라고 불렀대요. 여기 플러스면 누구까지 있습니까? 광대랑 아까 전에 백정 그런 사람도 있는 거죠. 광대가 왜 힘들어? 그냥 사람들이 천시했대요. 지금이야 뭐 연예인들이 신망받는 직업이지만 옛날에는 뭐 아니 와가 노래 안 듣고 때리라 그러면 노래 불러야 되고 뭐 사실 뭐 높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죠. 맞지?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나 쓰면은 플러스 하면 누구까지? 광대? 광대 그 다음에 백정. 백정 이렇게 더 포함시킬 수 있겠죠. 됐지? 네. 자, 우리 이 양반 이야기는 쌤 지난번 했었죠. 원래 일반 문반과 무반을 이야기하는 거였는데 점차 가족까지 포함한다고요. 나중 되면은 이 신분을 뜻하는 용어가 된다. 그래서 우리 아빠가 양반이면 나도 양반이 되는 거죠. 됐지? 근데 여기서는 엄마가 그 누비면은 누비 안 돼요? 한 명 누비요. 조선 초기는 일천즉천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바뀌어. 이게 어떨 때는 아빠를 따르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떨 때 엄마를 따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성격이 다른데 조선 후기에 엄마를 따르라고 한 이유는 노비들을 일반 평민으로 만들려고. 실제로 엄마가 양인인 경우가 많았거든. 그래서 엄마는 양인인데 아빠가 노비인 경우가 많았대, 조선시대 때.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최하층인 신분인 천민은 대부분 노비였다. 노비는 재산 취급되었고 매매, 상속, 증여의 대상이다. 그리고 부모 한쪽이 노비일 경우에 그 자녀도 노비였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렀죠? 아까 이게 일천직천이라고 불렀죠. 쓰면 되겠다. 일천즉천. 자, 노비의 종류와 사회적 지위 등은 고려시대와 거의 같았대. 자, 밑에 볼게. 자, 조선시대의 양반은 학자이자 향촌사회의 지주로서 농민을 지배했대요. 이들은 자기 지역의 양반이 몇 명인가를 어디에다가 기록을 했대요? 향안에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향안에 내 이름이 들어가 있으면 나는 뭡니까? 양반인 거죠. 맞지? 그 다음에 그 운영규칙인 뭐를 만들어요? 향규를 만듭니다. 향규. 그 다음에 또한 정기적으로 뭘 열어서 향회를 열어가지고 결속을 다지면서 향촌에서의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향회에서 뭘 제작했냐면 우리 옛날에 사림들이 성장했던 거 있었잖아. 사림이 성장했었던 이유가 지방에서 서원과 뭐를 바탕으로 향약, 고. 그래서 이 향유에서 뭘 만들었냐면 향약을 제정했습니다. 향약을 제정했다. 자, 조선은요, 양반의 자치를 허용하기 위해서 뭐도 설치했대요? 유양소라는 거 설치합니다. 유양소는 향촌 사회의 여론을 수용해서
수령의 통치를 보좌하고 향리를 감독하고 풍속을 바로잡는 이러한 역할을 합니다. 한편 한성에는 와 진짜 이거 어렵네. 아 얘들아 내가 대신 사과할게. 미안. 진짜 어려운 거 많이 들어가 있다. 한성에는 뭘 두어서 경제소를 두어서 유양소를 중앙에서 통제할 수 있게 해줬대. 미안하다. 16세기에 들어서 사림의 정치적인 진출이 활발해지자 각 지방에서는 뭐가 많이 만들어졌고, 서원, 우리 최초의 서원이 누가 만든 거? 주세붕이 만든 거. 무슨 서원? 백운동 서원. 그래서 임금님이 간판을 내려줬죠. 무슨 서원이라고? 소수서원이라고. 간판을 내려준 걸 무슨 서원이라고 한다? 사액서원이라고 한다. 백운동 서원은 어디에 있다? 영주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보급됐고? 향약이 보급됐고, 서원과 향약을 토대로 양반 중심의 향촌 체제가 견고해졌다. 요 이야기예요. 알겠지? 됐어요? 너무 어렵지? 나도 미안하다. 자, 우리 뒤에 넘어가기 전에 요 이야기 좀 더 볼게요. 자, 이게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쌤, 뭐 써요? 몰라, 쌤이 그거 잘 안 써가지고. 자, 우리 기본적으로 한번 보면은, 시간 될지 모르겠다. 시간 되는 데까지만 할게요. 왕이 있죠, 왕. 보이나? 왕 아래에는 우리가, 왕이 중앙에 있잖아. 지방에는. 지방관이 있죠. 그래서 처음에 팔도, 조선이니까 팔도 관찰사가 있고요. 맞지? 팔도 아래는 부, 목, 군, 현이 있죠. 이 부목군현에는 누가 있어요? 사또가 있죠. 사또. 다른 말로 수령이라고 이야기하고. 그죠? 자, 근데 이 사또들은 자기 지방에 대해서 잘 알아 몰라. 잘 모르죠. 그래서 사실 얘들은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냐면 향리들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향리가 총 6명이라고 했죠. 육방, 이방, 호방, 예방, 형방, 공방. 육방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이 향리 애들이 사또를 가지고 노는 경우가 있거든. 사또가 잘 모르니까. 그래서 사또 또한 향리와 잘 협조를 해야 되고, 근데 이 향리들을 누가 견제해 줬냐면 지방에 있었던 지방 사족들, 아까 있었던 지방의 양반들이 이 향리들을 견제해 준단 말이야. 견제. 그다음 누구를 도와주고요? 사또를 지원해 주고요. 왜냐면 사또나 지방사족이랑 똑같잖아. 사또도 과거 시험 통해서 된 애 아니냐. 근데 향리는 그냥 그 지방 토백이죠. 그죠? 그래서 견제해주고 향리를 견제해줬단 말이야. 그 장소가 이 지방사족이 모여있는 장소가 어디라는 겁니까? 유향소라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유향소와 별도로 뭐도 있습니까? 향회도 있었죠. 향회. 맞지? 향회. 기억나요? 향회. 이 향회에서 자기 양반들의 족보를 적어 놓은 것을 향안이라고 하고, 향유에서 쌤이 향약을 정하고 향규도 정한다고 했죠. 근데 하나만 더 볼게. 그런데 이 지방사족이었던 이 유양소가, 이 유양소가 만약에 얘들을 지원하지 않고 사또를 견제해 버린다면 사또는 누굴 믿고 살아야 돼요? 맞죠? 그래서 중앙에서 뭐를 설치해 놨냐면 경제소를 설치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경제소가 이 유양소를 견제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사또가 혼자 외로울 수가 있다고, 잘못돼 버리면. 그럴 경우에는 중앙에서 경제소라는 게 유양소가 네가 사또를 도와주고 있냐 안 도와주고 있냐 본다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게 그 책에 나오는 마지막 단락의 내용입니다. 됐지?
자, 우리 여기 보자. 하느님이 여기 박지원이라는 사람이 글을 쓴 거네. 우리 양반전이라는 거. 이 박지원이 쓴 양반전은 이 양반을 풍자하는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보면 하느님이 백성을 낳으니 그 백성이 4명이래. 네 백성 가운데 선비가 가장 귀하고 양반이라 부르며 이익이 이보다 큰 것이 없다. 농사를 짓지 않아도 되고 장사를 하지 않아도 되고 글과 역사를 대강 섭렵하면 크게 되면 문과에 급제하고 작게 되어도 뭐가 된다. 진사가 된다는 거는 뭘 합격했다는 거? 속과를 합격했다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뭐 과거에 급제하면은 사흘간 이렇게 뭐 돌아다니면서 막 한대. 자, 여기는 중인들. 중인들을 보면은 뭐 통역관 맞죠? 의관, 의사지. 그 다음에 뭐 무당, 의관, 약사, 통역관. 그런데 이 글을 보면 어떠한 논의가 있었냐면 이 중인들을 어떤 급으로 대하자라고 하는 거야? 양반급으로 대하자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아니면 반대? 반대하고 있는 거죠. 그죠? 무관, 의관, 약사, 통역관은 4대부의 반열에 낄 수 없습니다. 모두 미천한 계급 출신으로서 사족이 아닙니다라고, 선비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노비. 뭐 노비는 다 매매됐죠. 그죠? 조선시대의 노비는 일종의 재산으로 여겨졌다. 남자 공노비의 몸값이 쌀 약 32kg 정도였대요. 한 명 사는데. 우리 지금 이마트에서 쌤 얼마 전에 쌀 10kg를 샀거든. 쌀 10kg에 35,000원 줬거든. 그러면 오늘날 계산으로 하면 32kg면은 10만원. 모르겠는데 이 당시 쌀값이 지금 쌀값이랑은 달랐겠나? 그 다음에 상공업을 천시한 이유. 뭐 쌤이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상공업자들이 아무것도 만들지 않죠. 그죠? 근데 자꾸 이 상공업자들이 많아지면 농업을 하는 사람과 수공업을 하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죠. 그러면 나라 경제가 줄어들죠. 그래서 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됐지? 누가 나왔냐? 정도전 나왔지? 요런 책들도 잠깐 참고하세요. 알겠지? 정도전이 조선 경국전을 지었구나. 자, 여기 보시면 조선 후기입니다. 자, 조선 후기에 되면은 이제 양반 중심의 질서에 큰 변화가 옵니다. 특히 이유? 양난 이유입니다. 그러면 조선 후기라는 거죠. 쌤이 임진왜란 이후부터 조선 후기라고 봤잖아. 그래서 양난 이후면 조선 후기라는 거예요. 자, 이때 되면 누구의 숫자는 늘어난대요? 양반의 숫자는 늘어납니다. 양반의 숫자는 늘어납니다. 반면에 상민과 노비의 숫자는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신분제가 어떻게 되기 시작한다? 흔들리기 시작한다. 그래서 누구 중심의 질서가 무너져? 양반 중심의 질서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자, 누구의 숫자가 제일 많습니까? 점점 양반의 숫자가 많아지고 있는 걸로 보이죠? 맞아요? 거의 몇 명? 인구의 절반 넘게가 양반이죠. 반면에 노비들의 숫자는요? 거의 줄죠. 반면에 상민의 숫자는요? 줄어들고 있죠. 근데 이 줄어드는 거를 어디에서 메꾸려고 하는 겁니까? 양반에서 다시 상민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노비의 숫자를 계속 상민으로 바꾸려고 하죠. 이 모습이 보입니까? 그러면 결국에 노비를 어떻게 했다는 소리? 노비를 상민으로 해방했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보시면 노비는 도망을 가서 무슨 행사를 하거나 양인으로 행세를 하거나 아니면 납속. 납속이 뭐냐면 국가에다가 돈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군공. 군의 전쟁에서 공을 세워서 뭐를 할 수 있었대요? 신분 상승을 할 수 있었대요. 그리고 영조 때, 영조 탕평책 기억나죠? 영조 때 무슨 종모법? 노비 종모법을 실시해서 노비는 이제 누구의 성을 따라라? 어머니의 신분을 따라라. 왜냐면 이 시기에 남자 노비랑 여자 양인이랑 태어난 자식들이 꽤 많았거든. 그래서 어머니의 신분에 따라 양인이 되게 하는 법을 시행한 겁니다. 어머니의 신분에 따라 양인이 되게 하는 법. 그래서 결국에는 뭐의 숫자를 늘리기 위한 거? 상민의 수를 높이기 위한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언제 시행한 거라고요? 영조. 자, 그리고 순조 때는 우리 세도 정치 시기죠, 맞지? 이때는 누구를 해방했대요? 공노비를 평민으로 상민으로 해방하게 됩니다. 됐죠? 다시 올라가 볼게요. 자, 농업 생산력의 증대. 우리 무슨 법 시행이 있어요? 무슨 법 시행이 있냐? 이양법 있었죠? 이양법. 맞지? 이양법으로 나타났던 대표적인 한 가지가 뭐의 시행? 광작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무슨 작? 이모작이 가능했다는 거. 이런 거 있었죠. 자, 그 다음에 뭐의 발달? 상공업의 발달. 우리 금난정권도 폐지되고 상인들이 많이 활성화되죠. 장인들도 이때는 관청에서 일하는 관영 수공업이 아니라 무슨 수공업? 무슨 수공업? 이것도 한번 써볼까? 상인들은 뭐가 폐지됐고 금난 정권이 폐지됐고 사상이 성장하죠. 그 다음에 공인들은 보면은 관영 수공업에서 무슨 수공업으로 가고 있어요? 민영 수공업. 그래서 이 친구들이 돈을 대주는 게 있죠. 우리 그거를 무슨 제? 선대제라고 이야기했잖아. 그치?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로 부유해진 상민들은 돈이 많아진 거야. 상민들이. 근데 이게 다 모두가 그래 된 건 아니죠. 일부만이죠. 자, 그래서 납속. 나라에 공물을 바치고 벼슬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무슨 첩을 구매합니까? 공명첩이 뭐냐면 국가에서 판매한 건데 명예벼슬이야. 명예벼슬. 우리 관직에 들면 양반이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명예벼슬인데 이름이 비어져 있는 겁니다. 공명. 이름이 비어져 있는 첩지. 임명장입니다. 이름이 비어져 있는 임명장. 그럼 요걸 샀으면 내가 거기다가 뭐라 쓰면 돼? 링고 쓰면 되죠. 맞지? 그러면은 양반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몰락 양반들 많이 생기잖아. 걔들한테 뭐를 사요? 족보를 삽니다. 그 다음에 몇몇은 또 위조하기도 해요. 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뭐가 되었다? 양반이 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뭐의 숫자가 늘어나는 거? 양반의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죠. 맞지? 자, 한편 일부 양반들은 벼슬에 나갈 기회를 잃어버리죠. 그래서 지방으로 와가지고 뭐가 되고요? 향반이 되거나 아니면 몰락한 잔반이 되죠. 여기서 권세가 있는 세도가들, 세도 가문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권력이 있는 권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양반은 크게 권반과 향반과
잔반으로 구분되는 거죠. 그러면은 족보를 판매한 사람은 건반일까요? 향반일까요? 잔반일까요? 잔반인 거죠. 자, 한편 누구들 또 있어요? 중인들. 중인들도 신분을 상승하기 위해서 도모했어. 우리 아까 전에 앞에 보면은 이 중인들을 개무시하고 있는 게 보이잖아. 맞죠? 모두 미천한 계급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 그래서 선비가 맞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좀 차별을 하지 말라라고 운동을 했었대요. 그래서 보시면 중인과 비슷한 대우를 받았던 누가요? 서얼. 그 다음에 기술직 중인도 있죠. 서얼은 누구였지? 첩의 아들이었죠. 기술직 중인은 무슨 시험을 친 사람? 잡과를 쳤던 사람이죠. 자, 서얼과 기술직 중인은 여러 차례 상소를 올려서 관직 진출의 제한을 풀어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얘들은 문과 칠 수 없잖아. 맞지? 그래서 이러한 차별에 대해서 누구는 오케이 됐어. 서울의 차별은 점차 어떻게 됐대요? 완화됐지만 기술직 중인의 차별은 받아들였다 안 받아들였다?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 요 이야기 했었죠. 정조 때 우리 서울 출신이 어디에 임명됐대요? 우리 규장각 검사관으로 등용됐던 거 기억나요? 우리 앞에 보면 있습니다. 알겠지? 서울 출신의 정조 때 서울 출신이 규장각 검사관으로 등용이 되었다. 알겠지, 찬영아? 한지훈 읽어보세요. 정조 때 누가요? 유득공, 박재가, 이동무 같은 사람들이 무슨 출신인데? 서울 출신인데 어디에 등용이 되었대? 규장각 검사관에 등용되었다. 이런 거는 차별이 심화되고 있는 거, 완화되고 있는 거. 완화되고 있는 겁니다. 자, 노비 이야기했고요. 자, 한편 향촌 사회에서 누구의 권위가 약화돼요? 양반의 권위가 약화된 반면에 새로 성장한 무슨 층? 분홍층이 누구와 결탁을 해요? 수령과 결탁해서 영향력을 확대해 갑니다. 우리 여기서 보면은 이 수령들은 대부분이 다 뭐 해서 온 놈들? 매간매직으로 온 놈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가 무슨 시기이기 때문에? 세도 정치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동안 양반의 이익을 대변했던 누가? 양반의 이익을 대변했던 누가? 이 향해가 점차 누구의 도와주는 걸로? 수령의 자문기구로 성격이 바뀌어 갑니다. 자, 우리 앞쪽에 보면은 이 향해하고 유양소, 특히 이 향해가 양반의 이익을 대변하는 거죠. 수령을 도와주긴 했지만은. 그런데 이 이야기에 수많은 내용이 함축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향해의 주도권을 두고요. 과거 우리 아까 전에 고향으로 내려온 양반을 향반이라고 이야기했지. 우리 이 향반을 구향이라고 합니다. 구향. 그냥 옛날 양반. 그런데 새롭게 분홍층 중에서 족보를 매입해서 양반이 된 친구들 있지. 걔들을 뭐라고 하냐면 새로운 양반이라고 해서 신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원래 이 향의 향안에 등록되어 있는 애들은 구향일까요? 신향일까요? 구향들이겠죠. 근데 새롭게 나타났던 양반들이 무엇을 요구해? 자기도 어디에 등록해달라? 향안에 등록해달라고 하겠죠. 기존의 애들은 좋다 했겠어, 싫다 했겠어. 거기에서 둘이 막 싸움이 나타나요. 우리 그것을 향전이라고 이야기해요. 향전. 그런데 이 싸움을 수령이 누구를 지지해 주냐면 새로운 양반들을 지지해 줍니다. 신향들을. 오케이? 그러면서 이제 신향이 사실상 누구의 수령에 예속돼 버립니다. 그래서 단지 이제 양반의 이익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도와주는, 수령을 도와주는. 이 당시에 수령은 어떻게 관직에 오른 사람? 내간매직으로. 이 사람이 수령이 된 목적은 뭐예요? 돈 많이 뜯으려고. 그러면 돈 많이 뜯는 걸 누가 도와줘요, 이제? 그 신양들이 도와주는 거죠.
우리 수령 밑에는 아전들이 있죠, 향리. 이 향리들이 나쁜 짓 많이 했다고 했잖아. 이걸 막는 역할을 향회에서 했거든. 근데 이제 향회는 그걸 못하죠. 같이 이제 수령, 아전, 향회 이 3트리오가 함께 힘을 합쳐서 뭘 하는 겁니까? 백성에게 돈을 뜯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해? 들고 일어나는 거죠. 이해됐어? 자, 요 밑에 게 서울 호통이 주장입니다. 서울의 차별을 풀어달라는 거예요. 됐어요? 서울의 차별을 풀어달라. 그 다음에 요 내용은 무슨 법 시행? 노미 종모법 시행과 관련된 겁니다. 우리 이거 영조 때 한 거지? 맞죠? 그런데 현종 실력에 실려 있네요. 그 다음에 향회의 성격의 변화가 있지. 자, 수령과 결탁해 새로운 분홍층이 점차 뭐를 장악한다? 향회를 장악해 간다는 거지. 얘들을 우리가 무슨 향이라 불러요? 신향. 그래서 향회의 무슨 기능이 약해졌다? 수령의 견제 기능이 약화됐다. 그래서 수령과 향리에 의해 농민 수탈이 심해지는 결과를 낳았다. 그래서 우리가 수령 밑에 있는 향리를 우리가 아전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원래는 이것들을 잘 견제해야 됐었던 누가? 향회. 이 수령, 향회, 향리 이 3트리오가 이제 전부 다 뭐라는 거? 수탈, 다 같이 수탈하는 겁니다. 열심히 수탈하는 거예요. 경제소는 없어집니다. 나중에 되면. 그 다음에 관찰사도 뭐 하는 사람일까요? 팔도 관찰사. 수령 감시해야 되잖아. 팔도 감찰사도 매간 매직으로 온 사람입니다. 다 한 통속이에요. 자, 이른바 향해라고 하는 것은 애당초 어느 고을 사족의 공론에 따른 것이 아니고 좌수별감이라는 자들이 수령의 턱 아래 놀고, 여기서 좌수별감이 향회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향회의 반장, 부반장 같은 사람. 이해돼? 수령 아래에서 논다 그러죠. 맞죠? 그래서 뭐 제멋대로 강제로 세금을 거두고 손이 가는 대로 법을 만드니, 향에서도 법 만들 수 있잖아. 뭘 만들 수 있어요? 향약을 만드는데 이 향약이 백성들을 괴롭히는 법으로 쓰입니다. 이해돼요? 자, 그래서 이보다 더 원통한 일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됐죠? 자, 뒷부분에 보면 뭐 요게 신분제 동료와 관련된 거, 이거 보시면 옷차림은 신분의 귀천을 나타내는 건데 어찌될 까닭인지 상민과 천민들이 뭘 입고 댕긴대요? 양반들이 있는 옷 입고 이제 가 쓰고 댕기고 막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시전 상인이나 군역을 지는 상민까지도 다 뭐라고 한대요.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야, 이 양반아. 우리 이제 야, 이 양반아 이 말하면서 이게 약간 좀 깔보는 그런 말이잖아. 이제 이러한 용어들이 나온다는 거죠. 알겠지? 야, 이 양반아. 됐지? 자, 그러면 끝났네요.